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팁과 그것을 응용하여 실제 데모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왜 굳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대규모의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법한 문제들인데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재해야 하는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특성상 저장 데이터 사이즈의 증가로 인한 스케일아웃 문제는 모두에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최근에는 더 빠르게 스케일아웃이나 스케일업을 고려하셔야 했을 거고요.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00% 모든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하거나 부득이하게 정제된 데이터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적재적소의 필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비즈니스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시면 떠오르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웨어하우스 시스템 역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저장소로 구성된 데이터 레이크 컨셉을 기반으로 한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을 확장하고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는 확장했던 리소스를 다시 반환할 수 있으며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AWS 서비스를 연결하여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화된 웨어하우스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레드시프트는 이미 8년 이상 운영된 성숙된 서비스이며 매년 서비스 성능 향상과 기능 추가를 위한 메이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200개 이상의 주요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중요 기능이 추가된 현재 계속 진화하는 진행형 서비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서비스가 웨어하우스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최적의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선택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분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오늘은 이 피드백들을 중심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클러스터 내 디스크 사이즈 부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가 데이터 저장을 위해 계속 노드를 증설해줘야 하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한 레드시프트와 함께 구성할 적합한 ETL 솔루션이 없어서 결국 비싼 서드파티 ETL 솔루션을 별도로 EC2에 구축해서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사이즈를 확정하면 이후 유연하게 스케일, 인, 아웃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최초 오버스펙을 잡고 그만큼 비용을 계속 추가해서 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저장소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인터널 디스크에 한정됩니다. 레드시프트는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까지 저장소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추가 기능을 통하여 S3에 저장된 파일 오브젝트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와 동일한 수준의 SQL을 통하여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S3는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레벨의 스토리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핫, 웜, 콜드 등 데이터 액세스 패턴별로 나누고 저장을 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TL 도구로 저희는 AWS 글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테이블을 타겟으로 적재할 때 병렬로 빠르게 매니지드 스팍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스팍 잡과 레드시프트 쿼리를 이용하여 ODS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복잡한 ETL 잡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썬 쉘 작업을 이용하여 ETL 형태에 맞게 작업을 다양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합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으로는 스텝 펑션을 제안합니다. 스텝 펑션은 앞서 만들었던 글루 작업을 호출하고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작업과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글루 작업 외에 다른 서비스들을 단순하게 API 호출을 통하여 워크플로우에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서버리스 형태여서 별도로 ETL 서버 운영 비용이나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신 만큼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시프트는 분 단위의 빠른 스케일 인아웃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년에 정식으로 추가된 엘라스틱 리사이징이 바로 그 기능인데요. 해당 리사이징 기능을 스케줄로 생성하여 일별, 월별 ETL 작업 등 피크 타임에 필요한 만큼 노드를 증설하고 평상시에는 노드를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자유롭고 빠르게 스케일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케일링 처리는 결국 효과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성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레드시프트를 최적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실 경우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인데요. 다른 RDBMS에 비해 인덱스 종류가 적지 않냐? 이로 인한 제약사항이 너무 큰 것 같다? 왜 파티셔닝 테이블은 지원하지 않나요? 스펙트럼은 S3 기반이니 네트워크 부하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이 느리지 않나요?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서빙만 해주는 단순한 기능인가요? 조인 처리를 하니까 정말 느리더라.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스펙트럼의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플릿에서 애그리게이션과 필터 처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기능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쿼리의 경우 인크리멘탈 데이터만 반영하고 결과가 캐시됩니다. 최적화된 쿼리를 실행할 경우 매우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3에 1TB가량의 외부 테이블을 스캔하여 날짜와 사용자별로 그룹핑하는 쿼리를 처리했을 때 최적의 쿼리 상태에서 1분 내외의 처리 속도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티셔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에서는 S3의 프리픽스 기반의 파티셔닝 처리를 하여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파티셔닝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멘전 테이블 분산과 조인의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다이나믹 파티션 프루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티셔닝은 반드시 적용해줘야 될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파일 사이즈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64에서 256MB의 개별 파일 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드성 디멘전 테이블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전체 분산으로, 대량 팩트 테이블은 S3의 파티셔닝 방식으로 저장하고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인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분산과 정렬키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의 모범 사례에 따라 키 구성을 권장드리며 별도의 어드바이저 메뉴 등을 통해서도 사용 패턴에 따른 테이블 키 모델링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스펙트럼 플릿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10배 이상의 많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런 파워풀한 스펙트럼 플릿의 컴퓨팅 자원 활용을 위해서 푸시다운을 이용한 쿼리 작성이 중요하고요. 대량 데이터들을 3개, 4개 이상 조인 처리하는 한방 쿼리.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방 쿼리 대신 스테이징 테이블, 즉 중간 테이블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1시간 이상 돌아가는 롱텀 쿼리도 10분 내에 모두 처리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 구현도 가능합니다. DW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티셔닝 체인지의 경우 타겟 테이블과 동일한 스키마의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요. 알터 테이블 어펜드 구문으로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데이터를 읽고 써서 반영하지 않고 해당 범위의 블록만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I/O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다고 알고들 계십니다.
백큐이나 애널라이즈 전부 다 운영자가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DBA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블로킹도 자주 발생한다더라. 쿼리 튜닝 말고 클러스터 내부의 최적화 방법은 없나요? 모니터링 툴이 별로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죠? 등의 슬픈 오해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클러스터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이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와 통합이 되어 콘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 내 사용자 쿼리의 관점으로도 추가적인 어드밴스드 모니터링 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의 많은 부분을 어드바이저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드바이저는 실제 클러스터를 사용한 로그들을 자체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한 값을 기반으로 고객께 최적의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튜닝 포인트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학습 데이터인 양질의 사용 로그가 더 많이 확보될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즉,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튜닝 포인트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LM입니다. 쿼리 대기열만 만들고 오토 모드로 지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클러스터 현황에 따라 대기열별로 리소스가 배분이 됩니다. 그 외에 백큐이나 애널라이즈, 압축 모두 오토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이 많은 백큐 같은 작업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어드바이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WLM을 통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컨커런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WLM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빠른 스케일링과 일시정지 기능들은 운영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비용의 최적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드시프트는 AWS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최근 고객의 보이스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기능 등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되실 몇 가지 기능들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매니지드 스토리지 기반의 RA3 타입이 작년 말경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과 대용량 스토리지를 모두 갖춘 타입이며 SSD 기반의 인터널 디스크가 캐시 레이어로 동작하여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장합니다. 최근 서울 리전에 RA3 16X 라지 그리고 4X 라지 노드가 추가되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아쿠아입니다. 매니지드 스토리지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사이에 존재하는 별도의 플릿 시스템이고요. 스토리지를 단순하게 저장 용도 및 데이터 스캔 용도가 아니라 컴퓨팅 레이어까지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성능의 아쿠아 플릿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레드시프트 컴퓨트 노드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쿼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RA3 노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은 프라이빗 프리뷰를 통하여 아쿠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화된 보기입니다. 기존의 스키마 바인딩 보기와 다르게 뷰 안에 복잡한 쿼리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뷰를 호출할 때 해당 저장된 결과를 빠르게 리턴합니다. 이후에는 추가 혹은 수정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재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리턴 속도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뷰는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대용량 팩트, 서머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ETL 쿼리나 BI 리포트에서 호출하는 복잡한 애그리게이션 쿼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레드시프트와 데이터 레이크가 대용량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서밋의 버추얼 데모 부스에 AWS IoT, 그린글래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로그와 ERP 시스템의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모으고 활용하기 위하여 글루, 레드시프트와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여 하나의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저희 솔루션즈 아키텍트 정현아 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현아 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정현아입니다.
네, 이번 버추얼 서밋에서 저희는 실제 공장 장비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 센서 데이터를 AWS 환경으로 수집하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분석 파트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분석 요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센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실시간 분석 요건과 히스토리 생산, 공정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실시간성과 배치성 두 가지로 분석 파트를 나누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실시간성 분석을 위해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하우스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생성되는 공정 센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S3에 적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네시스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이상 데이터를 캐치하고 이를 모니터링 모바일 앱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머신러닝 모델 또한 활용하였는데요. 모아진 히스토리 센서 데이터 값들과 실제 고장 여부 값들을 바탕으로 각 공정에서 문제가 날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공장에서 바로 인퍼런싱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공정 고장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전조 증상들을 현장의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볼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이것을 시각화해주는 BI 파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미 S3에 모아진 공정 센서 데이터들과 이 밖에도 ERP 시스템, 리테일 시스템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수집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패턴을 보면 로그, 센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공정 데이터는 실시간적으로 수집을 해야 했고 ERP 시스템과 리테일 업체들에게서 발생이 되는 생산 데이터들은 일배치로 하루 한 번 수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징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과 배치 레이어를 분리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시간성 데이터의 경우 공장 장비와 센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네시스라는 저희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 스트림을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S3로 계속 적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3에 적재가 된 데이터는 추후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나 아테나 서비스에서 사용을 할 때 최상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 사이즈로 백단에서 병합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별로 배치성 데이터 수집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ERP 시스템에서 발생이 되는 원자재 입고, 생산 현황, 배송 정보 데이터의 경우 ETL 서비스인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루에 한 번씩 S3에 수집하였고요. 완성품이 납품되는 리테일 업체들로부터 수집이 되는 사용자 판매, 상세 데이터들은 이미 S3로 계속해서 적재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배치성 데이터도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글루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컬럼 베이스드 포맷인 파킷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작업해 두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여기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구축 시 모든 데이터의 사이즈는 총 20TB였습니다. 그중 S3 데이터 레이크에 많은 데이터들이 적재가 되어져 있었고 저희는 그 중에 6개월치의 데이터만 참조를 해서 레드시프트로의 ETL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ETL된 결과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있는 400GB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있는 18TB의 데이터들은 쿼터, 연간 분석 작업 시에 사용하거나 애드옥 분석 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사이즈는 저희가 해당 데이터 사이즈를 기반으로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노드를 선택을 하였고 데이터와 CPU 리소스를 계산하여 3개의 노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월별로 1TB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RA3 노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레드시프트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로드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노드를 확장하고 또 축소할 수 있도록 설정 또한 해두었습니다. ETL 부분에서는 글루 서비스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S3에 적재가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분석에 적합한 팩트 테이블 형태로 ETL 할 수 있도록 파이썬 쉘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 ETL 프로세스들을 글루 스팍 환경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ETL 잡들을 조정하고 또 순서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스텝 펑션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텝 펑션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ODS에서 세일즈 팩트 테이블과 마케팅 팩트 테이블을 뽑아내는 각각의 ETL 작업을 분기를 했고요. 이 작업들은 동시에 실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세일즈와 마케팅 팩트 테이블들이 모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하나의 서머리 테이블로 만들도록 워크플로우를 구성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특정 ETL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페일백을 취할 것인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개의 ETL 프로세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20TB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레드시프트로 가지고 오는 대신 저희는 S3의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6개월 이내의 데이터만 레드시프트에 적재하고 이것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S3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 적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의 데이터와 그 전에 데이터를 함께 쿼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스키마로 레드시프트 내부 테이블과 S3에 있는 외부 테이블을 스키마 바인딩 뷰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분석가, 마케터, 데이터 소비자들이 자신의 리포트에서 해당 뷰를 참조를 하게 되시면 S3와 레드시프트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인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최적의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2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3와 레드시프트 상의 팩트 테이블을 한 번에 조인을 하려고 하시면 그 큰 테이블들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다 올라가서 조인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플릿의 고성능 노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상에서 1차적으로 조인을 하려고 하는 팩트 테이블에 어그리게이션을 우선 처리해서 스테이징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걸어주시면 적은 양의 정제된 스테이징 테이블만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서빙이 돼서 조인이 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 사용량을 크게 줄이실 수 있고 쿼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TL과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참조를 하는 집계 쿼리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Materialized View로 생성을 해서 미리 레드시프트의 고성능 인터널 캐시에 캐싱시켜서 빠르게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추후에 변경을 할 RA3 타입의 매니지드 스토리지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Materialized View가 프리뷰 단계이지만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크로드에 맞추어서 다이나믹하게 리소스를 스케일 업, 다운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현재 레드시프트는 크게 3가지의 워크로드를 소화해내게 되는데요. 빠르게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엘라스틱 리사이징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크 타임인 ETL 배치 시간,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까지는 노드 수를 최대로 늘려서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변환하고 또 집계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교적 가벼운 리포트 쿼리가 주로 실행되는 데이타임,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클러스터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여 비용을 절약을 하였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는 웨어하우스 데이터의 타 시스템 전송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노드 수를 2배로 줄이고 작업 종료 전까지 해당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처리해 두었습니다.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장시간 리소스를 소비하는 쿼리를 위해서 짧은 쿼리문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WLM, 그러니까 자동 워크로드 관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워크로드별로 또 사용자 그룹별로 크게 ETL 유저, BI 리포트 유저, 분석 쿼리용 유저를 각각 만들었고 유저 그룹들 간의 프라이어리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쿼리들 중에서도 특정 시간 이상 수행이 되거나 CPU를 특정 포션 이상 차지할 경우 자동으로 쿼리 프라이어리티를 아래로 내리고요. 레코드 수가 10만 개 이상이 조회가 되는 대량 쿼리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어보트 되고 로깅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 환경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어떤 기능과 또 어떤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는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마무리해보면요. 첫 번째로 고객 요건에 따라서 데이터 범위와 분석 워크로드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간성과 배치성으로 수집, 분석 레이어를 분리를 하였고요. 레드시프트 노드 또한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기 위해 ETL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글루를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적재를 하였고요. 여러 개의 ETL 잡들을 스텝 펑션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쿼리를 하실 때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스키마 바인딩 뷰로 내부와 외부 테이블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커다란 테이블을 바로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테이징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인을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엘라스틱하게 리사이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룹별 또 쿼리별로 워크로드 관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저희 세션을 개선할 수 있는 더욱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연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